역량이 참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뭐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취업 준비생분들은 정말 좀 곤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역량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이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뭐 역량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영업을 할 건데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보다는 네.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빨리 친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뭐 숫자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일과 관련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장점, 이런 게 사실은 역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 역량이라는 걸 어떤 교과서적으로 정의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큰 카테고리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capability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ability라는 게 나오고, 맨 마지막 단에 가면 competency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동적 특성, 사고력의 특성, 이런 것들을 규명해 놓은 것 자체가 이제 맨 아랫단에 컴피턴시가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어빌리티나 아니면은 케이퍼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 자체로 대단히 포괄적인 어떤 이 사람의 뭐 특성, 뭐 인품, 성품부터 해서 뭐 이런 능력들, 예, 이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를 수십 년 동안 사실 규정을 부르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현재 가장 근접하게 나온 걸로 보면 이제 NCS라고, 예, 우리나라 정도에서 존재하는 뭐 많은 그 직무들을 나눠놓고 그 직무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까 김승태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열해서 그걸 통해서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직무에 맞는지 알 수 있고. 예. 지금 뭐 그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아직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분은 지금 하시는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계십니까? 취업할 때 당시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제 스스로는 제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영업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앞에 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실제로도 대학교 축제나 고등학교 때나 뭐 물건 파는 거 기가 막히게 잘 팔았고 그랬는데 막상 직장에 와서 일로서 영업을 하다 보니 거절당하고 실적 못 채워서 혼나고 이런 거에 너무 상처받는 작은 영혼인 거예요. 제가. 그렇지. 그래서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아, 영업에 잘 맞는다고 얘기하고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업하기 싫다. 그런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역량이라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컴피턴시가 준비돼 있으면 그 위에 어빌리티와 캐퍼빌리티 맞죠? 네, 그것들은 계속 경력이 가면서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이런 고백을 하기 부끄럽지만 네. 영업 아니면 난 이제 할 게 없을 것 같다 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좀 갖추고 계십니까? 제가요? 그럴 리가요? 아무튼 뭐 갑자기 본인 자기 반성을 하고. 그게 이제 한 28살 때쯤에 처음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적정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 뭐 1년차, 2년차 때까지. 예. 인사라고 얘기하면 다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람을 대할 때 밝게 얘기하고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이러면 다 끝이지 않냐. 그리고 사람 뽑고 그러면 끝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챌린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영업이라든지 이런 큰 뭐 또는 재무 이런 데 가면은 대단히 억 단위의 큰 숫자들을 가리키는 게 많아요. 근데 인사는 숫자 0이 왜 1로 바뀌었느냐. 증명해내는. 255가 왜 257이 되었을까? 그 두 명을 왜 뽑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챌린지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그 인사를 처음 경험하기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라서 몹시 당황스럽고, 예. 그런 아까 숫자 감각이라고 얘기했는데 큰 숫자가 아니라 작은 숫자의 변동에 대해서 그 원인,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역량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게 힘들죠.
아, 오히려 작은 숫자, 예.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막 증명해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이야, 스트레스겠네요. 정말. 그렇죠. 정말 뭐 지금 계속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들으면 들을수록 뭐 더 어렵고 더 헤매게 되는 게 또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이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아야겠죠, 역량을. 네. 네. 쌓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쌓여져 있는 본인의 강점을 역량으로 표현해내는 법을 아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취업 준비 1, 2년 동안 갑자기 없던 역량을 키울게요는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만났을 때 이건 준비된 거야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참 보면은 그 쿵푸어슬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성치가 네. 좀 이렇게 헤매다가 혀를 딱 맞는 순간 역량이 폭발하거든요. 각성하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자기한테 역량이 있는데 네. 이 혀를 딱 뚫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역량이 나한테 맞는 역량을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도 물론 존중하고 맞는 일이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나는 진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할 사람인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인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부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끄집어내는 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역량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류와 면접에서 어떻게 역량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량은 그 아까 총에 대한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가늠자, 가늠새 요건 들어와서 배우면 돼요. 그럼 얘가 손가락이 있고 눈이 멀쩡하고 어깨가 튼튼하고 이런 거는 서류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하. 최소한 나는 요 정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가 인데 처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자애로운 어머니와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몇 번 쌓이고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나는 당신네 회사에 이렇게 활약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메시지들이 꼭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담겨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단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이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중점적으로 쓰면은 거기에서 역량이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뭐 흔히 얘기하잖아. 아니 제가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이런 경험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써놓으면 저는 도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으란 말인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경험에 충실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하는 수많은 그 수업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수업에서 떨어져 나왔던 수많은 과제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 과제는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때 당시엔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제를 교수가 부여해 준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이유에 따라서 이 과제가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라는 그 정의가 있을 거고요. 네.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어떤 팀 구성원을 가지고서 일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분배를 할 것이고 그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이 어떤 게 나왔고 그 솔루션에서 일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고 실제로 그거를 엑스큐팅을 해봤을 때 결론이 오류가 났다 아니면 원하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솔루션을 더 덧붙인 거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그 수업의 과제 하나로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네. 할까의 그 순서가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단계를 규정해 놓고 필요했던 고민을 이슈들을 가지고서 고민해보고 그걸 해결해보고 했었던 경험 자체 그 경험이 그러지 아니해 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이 이제 과제를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예. 본인을 이제 객관화 시켜 나가는 거네요. 나는 전문성이 좀 이렇게 됐고. 그게 협업력이 회사에서도 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해가는.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 일을 하는 자세와 그런 단계에 따른 어떤 맥락적 사고를 해봤냐 안 해봤냐 그게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일반 직군에게는 이거는 거의 솔루션에 가깝죠 정말. 역량이 되겠네요. 네네. 계속 역량 하니까
그 영화 명량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2가지의 경험. 그렇죠.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역량. 나의 탈락을 모두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면접 또는 이제 취업의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원래는 내가 이 기업이랑 맞을까라고 판단을 동시에 하는 후보자와 면접위원이 동시에 선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김석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런 역량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나열을 하면 거기서 이제 서로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심각한 가불관계로 그 파워 게임이 되게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 쪽에. 그러다 보니 다 가고 싶잖아. 그렇죠? 붙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일하면은 어디 쿨하게 나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한번 선택해봐. 맞나 안 맞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사실은 그죠 의뢰 입장으로 좀 생각하는데 사실 그 GD랑 나이키가 협업을 하잖아요. 콜라보를 하잖아요. 아, 예, 예.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삼성을 들어가고 싶으면 박영진 X 삼성 콜라보인 거죠. 그렇죠. 콜라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뭐 역량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 지방대에 관한 편견과 진실입니다. 자, 뭐 취업률과 더불어서 지방대 이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또 있어요. 보면은 뭐 특히 이제 지방대 정원 미탈, 뭐 또 구조조정 관련해서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까지 좀 지방대가 좀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정원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입학률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줄어서 일단 모집이 안 되면 이제 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좀 특성이 없거나 좀 이렇게 통합이 가능한 학교들끼리 통폐합을 진행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지방대 학생들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좀 짜고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전략들을 좀 짜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취준생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 할당제나 지역 인재에 좀 가점을 주는 전형을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인재를 이제 그 목표 할당제가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그 지역 출신들끼리 경쟁하는 트랙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대기업의 이제 플랜트들이 보통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다니려면 좀 그 서울이나 어떤 도시에 있던 분들은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퇴사를 하거나 그런 비율이 조금 높은데 그런 지역에 있으면 친근감과 어떤 이런 우호적인 관계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조금 이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좀 우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직무 능력을 좀 쌓는 거.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뽑히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요즘에는 그 대학 이름을 쓸 수 있는 난 자체가 없는데 그거를 어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무 능력, 직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로 이제 서류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무 어떤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좀 힘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학생들의 전략은 틈새 전략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이분들께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들로 적극 지원을 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그 이전에 앞서서 챙겨야 될 건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든 살리지 않고 탈전공에서 취업을 하든 학점 관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점 관리. 높은 학점일수록 이 지원자의 성실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 그렇게 전공을 좀 챙겨주면서
보면서 지원하려는 기업에 따라서 학점이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들, 그리고 특정 대기업의 특정 블라인드 오디션 전형 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KT그룹이 뭐 스타 오디션 전형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SK그룹도 SK텔레콤 같은 데서 SK텔레콤에 해당되는 특성화된 인재를 뽑는 오디션 전형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것도 이제 그 영업 직군에 한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나이, 뭐 성별, 지역 다 타파하고 그냥 능력만으로 보는 그런 세일즈 전형들도 일정 부분 블라인드로 진행이 됐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틈새를 노리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정보를 좀 많이 아는 경우들은 적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지방 권역에 있는 대학교 혹은 내가 학점이 좀 낮으니까 에이 내가 그런 곳에서 채용 기회나 있을까 하고 정보를 더 안 찾아보고 편협한 상황에서 그냥 토익 공부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정한 방송사라든지 특정한 대학병원이 위치해 있는 그 인접 대학교들 이런 곳들은 아예 그 대학교 내에서 좀 더 특성화해서 뭐 취업 동아리를 개설한 다음에 특정한 방송사의 지사 이를테면 뭐 전남 순천에 있는 뭐 KBS 순천 관련 지사면 그쪽 지역에 가기 위해서 순천 대학교 학생들은 다 같이 그 KBS의 그 지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신다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특정 대학교 산하에 있는 대학병원이 있다면 그 대학병원의 뭐 사무행정직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도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채용 외에 이제 지역 인재 뭐 채용, 네. 지역 인재 채용이 이제 시행되면서 우리 지방대 학생들이 취업률이 좀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목표 할당제가 점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늘고 늘고 있거든요.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제도가 왜 생겼냐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대 학생 그 출신들을 할당을 하고 또 일부 사기업에서도 뭐 이제 농협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렇게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좀 친숙하게 오래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전형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성 비율의 취업을 늘려준다거나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럼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맞냐? 너무 이렇게 할당제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렇죠. 결국 앞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채용 인원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뽑는 인원 자체가 적고 한 자릿수의 채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역차별의 논란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맞아요. 뭐 이제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 출신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가기 마련이고 면접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단순한 적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보단 정말 그 본연의 직무에 대한 질문만을 또 물을 기회가 더 있는 거거든요. 포항 지역에 있는 제조회사다. 그러면 포항 지역에 대한 적응 여부를 묻기보단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후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더 하게 되다 보니 뭐 각각의 전형에서도 그렇고 스펙적인 요소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도 그렇고 결국 지방 권역 대학 분들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입사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지방 대생보다는 편입생이 네. 취업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편입을 좀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편입을 하고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그 편입을 했다고 해서 그만한 우대를 해주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과 이런 여러 가지 큰 기회 비용을 들여서 편입을 했다 치면 그 이름을 쓸 기회가 없잖아요, 서류에. 근데 굳이 그걸 편입을 해서 내가 이제 1, 2년을 더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직무 능력을 훨씬 더 쌓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이 좀 늘어감에 있어서 어차피 학교 이름을 안 쓰는데. 그렇죠, 못 쓰죠. 그 땡땡이라고 타이틀을 써야 따기 되는데, 위해서 네. 1, 2년을 더 공부하고 또 시간 또 뭐 스트레스까지 네. 그런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업무 쪽으로 더. 그렇죠. 내가 이제 그 학교를 편입을 해서
취업이 보장된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그만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좀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편입을 했을 때 그 학교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랑 좀 뭔가가 직무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학교 타이틀 때문에 가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뭐 이게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받고 싶어서 편입을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네임 때문에 간다, 네임 밸류 때문에 간다 그러면 좀 반대하고 싶어요. 네. 편입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수능을 통해 학교의 간판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도하는 것과 달리 뭐 인문계면 영어 공부만 하면 되고 공학계열은 수학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편입이라는 것이요.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면 좋다 보니 그러한 이유 때문에 편입을 생각을 하고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옮겨서 새로운 대학교로 간다 한들 그 학교를 맞춰서 또 취업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특정한 대학 타이틀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는 부분도 최지원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좀 반대 입장이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편입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계획했던 특정한 전공, 내가 특정 전공이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통해 새로운 전공을 시도하려고 한다. 어문 계열을 전공했다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땐 경영이나 상경 계열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편입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업 전반으로 놓고 보면 편입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고요. 편입도 편입 나름이다. 그리고 그게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구직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구직자분들의 절반은 본인이 어느 정도 자격이나 타이틀을 갖춰놓은 다음에 취업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이러한 콘텐츠를 지금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이 회사 대부분이 다 그렇다던데 학교를 많이 본다던데 이렇게 너무 일반화하진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구직자분들이 영상 편지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간절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얼마나 간절하면 너무 그쪽으로만 갈 필요가 없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편입생들도요 고민이 항상 많아요. 이제 상담하잖아요. 그럼 저 이렇게 해서 편입했는데요. 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편입하고도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를 가던 아니면 지방의 어떤 다른 데를 가던 그러니까 여러 대학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다 고민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학교에 따라 다르고 뭐 편입에 따라 다르고 뭐 학점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불안한 마음, 네, 어떻게라도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희망 메시지를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내가 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 맞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걱정 내려놓고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걱정 내려놓고 준비 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취업비사 방송을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하면은 좋은 꿀팁들 많이 나가니까요. 사실 이렇게 스펙보다는 역량을 좀 저희가 이제 부르짖고는 있지만 지방대 학생이든 인서울 학생이든 수도권 학생이든 그 뭐 최고 하이엔드급의 학생이든 취업의 문은 좁고 어렵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어렵고 힘든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도 당당하게 취업의 문을 뚫고 성공 취업을 한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지방대 학생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대생 중에 아주 네. 성공 취업할 그런 사례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외국계 포춘지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다는 사람들도 사실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외국계 회사가 아니더라도 포춘지 500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계 유통회사라든지 굉장히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브랜드, 그다음에 명품 브랜드 회사라든지 굉장히 이름 들면 알만한 그런 외국계 회사나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학점이 뛰어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공통점을 좀 보면은 뭐예요?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은 거. 그게 그냥 키포인트였어요. 직무 관련된 역량. 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영업이라든지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무일수록 특정 대학이라든지 학점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탄탄히 해왔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모 영화관 그 체인 브랜드에 상영관 매니저 직무가 채용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인데 그 학점도 많이 낮고 그 지방 거점이 아닌 대학교, 그러니까 지방인 일반 사립대 학생 친구셨는데 특정 지역에 오픈을 한 것을 보고 본인이 두 군데가 그 해 상반기 때 오픈을 했는데 2박 3일로 그 지역을 머물면서 어떻게 프로모션이 이루어졌고 다 기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나 면접 답변을 꾸려놓은 학생을 봤어요. 결국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이분이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입사를 위한 준비 노력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챙겨준다면 본인에게 좀 핸디캡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뛰어넘을 전략을, 즉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쪽으로 취업 전략을 취한 게 아무래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어떤 성공 사례들을 보고 또 이제 일반화하려는 분들이 또 계실 거거든요. 에이 그건 일부인 거고 대부분은 아닐 것이야.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그렇죠. 따라 다른 어떤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삐딱하게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방대생들도 어떤 뭐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이런 카더라부터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방의 어떤 거점에 있는 학교도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도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런 학교에서 나오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취업준비생이 얼만큼 정보를 자기가 정보력이랑 준비력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심지어 그분은 전략적으로 경쟁 그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일부러.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정보를 글쎄요. 팝콘 튀겼기 때문에 정보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네요. 제가 또 삐딱했네요. 네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지방대 출신도 좋은 기업 그리고 튼튼한 기업에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대상이라고 해서 나는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취업할 수 없다. 뭐 지레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